예, 안녕하세요. 장대익 하드커버의 장대익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제인구달 선생님 특집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인구달 선생님 아시죠? 침팬지 연구의 데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날 돌아가셨는데요. 향년 91세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제인구달 선생님이 어떤 인물인지, 한 인간으로서 또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를 전 세계가 지금 추모하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넷플릭스에서는 Famous Last Word라는 그런 마지막 유언 같은 거겠죠. 그런 유명하신 분들의 유언 같은 것들을 찍는 그거를 녹화해서 방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 첫 번째 인물로 제인구달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찍으셨다고 하니까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죽은 후에 이 방송을 보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남기고 싶은 말들을 남기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제인구달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저는 이제 진화학자이기 때문에 또 영장류학을 할 뻔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깊은 슬픔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인구다 선생님을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소개하고 그분의 업적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분이 지구라는 행성에 와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들을 주고 가셨는지를 널리 알리는 게 저에게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대익 하드커버에서는 제인구다 선생님이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떤 업적을 남기셨는지를 또 차분하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또 하드커버에 맞게 또 그분의 대표작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학자를 소개할 때 물론 책과 논문으로 소개할 수도 있지만 제인구다 선생님만큼은 제가 길게는 아니지만 짧게 한 주 정도 한국에서 같이 보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만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0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1년에 한국에서 이제 영장류 쪽의 연구소 같은 거를 만들 계획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최대천 교수님이 이제 시작을 하셨고, 제가 그때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같이 선생님을 제가 도와서 영장류 연구소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때 이제 최대천 교수님의 초청으로 제인구다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태프였기 때문에 너무 영광스럽게도 일주일 동안 선생님 모시고 촬영장에도 가고, 서울대에서 강연이 있었는데 서울대 강연에도 제가 모시고 가고 뭐 이랬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친밀하게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 그 기억은 저한테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영장류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탐구하고 싶어서 이제 최재천 교수님의 날개 밑에 가서 막 열심히 배우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전 세계 테러리스트들의 그 끔찍한 테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간의 폭력성, 잔인함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또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기자회견장이었던 것 같아요. 장에 이제 제인구다 선생님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질의응답하는 시간이었는데, 용감하게 제가 기자도 아닌데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정말 알고 싶었던 주제였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선생님은 야생에서 침팬지를 한 40년 동안 연구하시는 분이신데 침팬지의 폭력성과 인간의 폭력성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테러리스트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해주시면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죠, 사실. 지금 생각해봐도 되게 좋은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하는데, 저가 내심 들을 거라고 기대했던 대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침팬지의 세계를 봐라. 동물의 세계를 봐라. 우리 인간만큼 이렇게 잔인한 동물의 세계는 없다. 끝까지 죽이고 대규모로 죽이고 이렇게 잔인하게 꼭 죽일 필요도 없는데 죽이는 그런 동물들은 인간밖에 없다. 이게 제가 알고 있었던 일종의 통념이었죠.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침팬지를 연구해 보니 만약에 침팬지에 총을 주고 총 쏘는 법을 가르쳐 주고, 만약에 침팬지가 그 총 쏘는 법을 배웠다고 쳐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다면 침팬지들은 인간보다 더 많은 살상을 하게 될 것이다. 침팬지는 길들여지지 않은 인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엄청 놀랐습니다. 마치 그 몽둥이로 뒷머리를 꽝 한 대 맞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침팬지 연구를 40년 하신 분의 어떤 대답은 침팬지가 인간보다 더 폭력적이고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은 종이고, 그리고 인간이 더 규범과 문명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길들여지고 더 평화를 살아가는 종이 되었구나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환상을 가진 분들은 동물의 세계를 봐라, 얼마나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롭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정말 큰 깨달음을 얻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요 스토리는 하드커버의 어떤 그 클립에서 제가 다루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침팬지의 데모인 제인 구달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저의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걸 계기로 해서 저는 또 교토대 영장류연구소에서 뭐 길진 않지만 짧게 영장류학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도 얻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동물을 연구하는 것이 왜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이렇게 알게끔 만들었던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주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모시고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들었어요. 넷플릭스에 보면 제인구달 선생님의 사랑과 그런 어떤 결혼 생활 이런 얘기도 조금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얘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아마 넷플릭스 보시면 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도 들으셨을 텐데, 그 당시 그 얘기를 들어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 아이콘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 기쁨, 즐거움,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을 똑같이 겪고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다시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제인 구달 선생님이 어떻게 인간의 폭력성에 대해서 이런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제가 들었는데, 이제 제가 제인 구달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인 구달 선생님은 1960년에 20살 정도의 나이에 케냐에 가게 됩니다. 케냐 간 이유는 원래 이분의 꿈은 아프리카에 가서 동물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였어요. 원래 이분은 대학을 가지 않고 대학을 못 가셨죠. 뭐 가정 상황이 어렸었던 것 같은데 비서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비서 일을 하다가 그 돈을 모아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소개받은 분이 당대 최고의, 뭐 지금도 전설적인 존재죠, 당대 최고의 화석학자이면서 고인류학자인 루이스 리키를 만나게 됩니다. 루이스 리키는 이 아리따운 젊은 백인 여성 그 제인 구달을 보고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일을 주시게 되죠. 그 일이라는 게 동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거에 대해 진심인지를 이렇게 듣고 나서는 그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 친구에게 침팬지 야생 연구를 부탁을 합니다. 이건 되게 그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침팬지 연구라는 게 다 남성들이 했고요, 당연히. 그리고 그거는 위험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야생에 들어가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뭐 물론 그 당시에 일본에서 온 교토대 출신들의 어떤 연구 사이트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만 뭐 다 남자였죠. 그런데다가 제인 구달은 침팬지나 동물에 대한 연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근데 루이스 리키가 제인 구달 선풍과 어떤 잠재력을 보고 침팬지 연구를 야생에서 한번 해봐라 라고 제안합니다. 당연히 제인 구달 선생님은 뛸 듯이 기뻤죠. 그래서 연구를 시작한 게 60년대, 61년, 62년 막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한 2년 동안은 다른 연구자들이 이렇게 하듯이 멀리서 한 500m에서 침팬지를 관찰하는 정도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100m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제인 구달 선생님의 일종의 시그니처 같은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침팬지 무리에서 그냥 마치 한 마리의 침팬지처럼 그렇게 살면서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게 얼마나 그 당시로서는 특이한 것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것이었냐면 꼭 안전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동물에 대한 연구는 객관성이란 이유로 일종의 참여 관찰 혹은 같이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되게 배관시했어요. 그렇게 되면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의인화를 하게 되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죠. 더더군다나 제인 구달 선생님은 처음부터 침팬지에게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에야 연구자들이 다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60년대만 해도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럼 뭐를 했냐? 넘버링을 했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침팬지 이렇게 됐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일종의 거리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인 구달 선생님은 동물 연구를 해본 적도 없고 대학에 원래 가본 적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든 동물들, 심지어는 달팽이한테도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런 이름 붙여주는 행동을 했던 거죠. 나중에 이제 루이스 리키가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면 제인 구달 선생님을 이렇게 침팬지 연구를 시작하게 만든 사람이면서 동시에 제인 구달 뿐만 아니라 마운틴 고릴라를 연구했던 다이안 포시, 그 다음에 오랑우탄을 연구했던
비루테 골디카스라고 하는 이 제인 구달까지 포함해서 3명의 여성에게 영장류학을 야생에서 연구하게끔 만든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에요. 사실 브릿지 역할이라는 것도 조금 적당한 표현이 아니라 거의 후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제인 구달 선생님은 그래서 그 당시에 61년부터 막 연구를 하시다가 학위가 없으니까 권위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권위를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권위가 뭐냐면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박사학위를 뭐 석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학사학위도 없는 사람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 리키가 그걸 잘 어레인지 해줍니다. 설득을 해서 이 사람이 하는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 연구인지를 설득을 해서 케임브리지 대학을 설득해서 결국 박사학위를 받고 나중에 이제 학사학위까지 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 박사가 되시는 그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후원자가 되죠. 자, 그 후원자를 자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인 구달 선생님이 뭐 연구했는데 별게 없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64년인가 그렇습니다. 제인 구달 선생님이 인류 최초로 아주 침팬지의 독특한 행동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것은 도구를 사용하는 침팬지라는, 어떤 거였냐면 탄자니아의 이제 곰비강 유역에서 연구를 하셨는데,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흰개미 집에 이 침팬지들이 나뭇가지를 막 찔러 넣는 거예요. 구멍에. 흰개미가 들락날락하는 공간에 그 구멍에 나뭇가지를 찔러 넣으면 나뭇가지에 이제 흰개미가 올라탑니다. 그럼 그거를 해서 먹는 거죠. 흰개미 낚시질이라고 하는, 터마이트 피싱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을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루이스 리키는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이 발견이야말로 인간을 재정의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인데, 인간만이 아니라 침팬지도 도구를 사용하고, 또 더 나아가 연구해보니까 도구를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굴에 적합한 유형의 나뭇가지를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찾기도 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행동들이 관찰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제인 구달 선생님이 막 기록하면서 그 학회에 초청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학회에서 그런 걸 소개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제대로 연구를 하는 연구자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루이스 리키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보내죠. 그래서 95년인가에 학위를 받습니다. 제가 처음 소개하려는 책이 바로 이 제인 구달 선생님의 인간의 그늘에서라는 책인데요. The Shadow of Man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71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시작한 지 한 11년 정도 된 후에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은 연구서처럼 쓰여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중들도 읽을 수 있는 되게 독특한 책이에요. 침팬지를 장기간 그 현장에서, 야생에서 함께 살면서 연구한 연구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독특한 책이죠. 이 책을 모범으로 해서 또 침팬지 연구를 우리에게 또 알려준 분이 바로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책을 쓴 프란스 드발이죠. 프란스 드발의 일종의 선배 역할을 한 책입니다. 자, 인간의 그늘에서를 보면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대면대면 하다가 어느 순간 나의 손을 잡아준, 그러니까 제인 구달 입장에서 인간의 손을 잡아서 침팬지의 세계를 이렇게 들인 데이비 그레이비어드라는 침팬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왜 천지창조 같은 거를 이렇게 모사한 것 같은 제인 구달 선생님하고 어린 침팬지가 이렇게 손가락을 같이 맞대잖아요. 플린트라고 하는 수컷 어린 침팬지하고의 사진인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달이 탄자니아의 곰비강의 유역에 있는 침팬지 집단의 하나의 어떤 관찰자이면서 동시에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들어가게 되는가, 어떻게 침팬지의 세계에 초대받은 최초의 인간이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장면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라고 하는 또 그 수컷 침팬지가 등장하는데, 일종의 넘버 3였다가 어떻게 제인 구달이 갖다 놓은 드럼통 같은 거, 기름 들어있는 통 있잖아요. 다 쓰고 난 버린 통들을 막 이렇게 치면서 어떻게 넘버 1이 되는가, 위협하는 거죠, 다른 수컷들을. 그래서 어떻게 넘버원을 유지하고 또 수컷 침팬지의 도전으로부터 이겨내는가, 뭐 이런 스토리. 그 다음에 플로어하고 플린트라고 하는, 아까 이렇게 천지창조 같은 그런 사진을 주인공이었던 플린트, 그 플린트의 어머니 플로. 그래서 침팬지 연구를 하시면 플린트라고 하면 F로 시작하는 게 엄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플로, 플린트입니다. 그 플린트하고 플로어의 관계에서 이제 엄마가 죽어요. 뭐 강을 건너다 죽는데 그 플로가 죽죠. 그거를 얘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처음에 플린트가. 그러다가 계속 엄마를 만집니다. 하루 동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만지고, 근데 거기에 막 시체가 썩어가니까 거기에 곰팡이 막 그다음에 벌레들이 막 들어가니까 나중에 화들짝 놀라고 엄마가 죽었구나를 알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걸 오랫동안 응시하고 그러다가 웅크리고 앉아서 그 아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플린트도 엄마의 죽음에 급성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면. 그래서 죽게 돼요. 뭐 그런 스토리들. 이제 여러분 침팬지 폴리틱스를 읽어보셨으면 이거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은 그걸 처음에 침팬지들의 집단에서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거기서 서열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양육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침팬지 아이들이 서로 놀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11년 동안 마치 그들과 함께 있는 존재로서 기록한 그런 책인 거죠. 그래서 침팬지를 장기적으로 알고 싶다.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또 희열을 느끼고 하는 그 감정. 그 감정은 가까이서밖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멀리서 망원경을 본다고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볼 수는 없습니다. 느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근데 제이구드 선생님이 정말 이 동물 연구에서, 동물 행동 연구에서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던 점은 바로 그 야생에서 그들의 가까이 있음으로써 그들이 겪는 어떤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감정의 표현, 그들의 상황들을 정말 싱크로를 한 거죠. 뭔가 유사하게 그들도 슬픔을 느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질투를 느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분노를 느끼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점으로 어떻게 보면 동물 연구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구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구나. 그리고 멀리서 망원경을 본다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것이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이 책의 아주 핵심적인 기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서쪽에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탄자니아의 그 건비강 유역의 침팬지들은 흰개미 낚시질을 한다. 근데 제이무다 선생님이 또 발견한 것은 그 낚시질 그리고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침팬지들은 낚시질을 안 하고 딱딱한 견과류를 깨먹는데요. 받침돌이 있어요. 그 받침돌 위에 그 딱딱한 견과류를 얹어 놓고 해머를 가지고 이렇게 깨먹습니다. 그거를 이제 넛 크래킹이라고 하는데 그 넛 크래킹을 하는 거를 또 알게 돼요. 근데 그 넛 크래킹이나 이 흰개미 낚시질이 일종의 학습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 엄마가 하는 거, 그 다음에 말하자면 선배, 형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 따라하는 거에는 우리랑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린 따라하다가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못하면 나중에 꿀밤 때리고 하면서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따라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어쨌든 따라하는 걸 통해서 그런 학습을 통해서 일종의 소셜 러닝이죠.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이게 전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전수,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기술과 지식이 전수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또 발견했어요. 이것도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전수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의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죠. 누가 뭔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새로운 행동들을 했을 때 그것이 다른 개체에서 흉내내지고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서 축적이 되면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 문화들이 쌓이면 문명이 되는데 침팬지도 약간 원시적이긴 하지만 그런 문화의 씨앗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제이무다 선생님이 이제 그런 흰개미 낚시질 행동을 보고 그것이 또 학습된다는 걸 보시고 나서 또 다른 사이트들에서 아프리카의 여러 다양한 이제 지역이 있는데요. 연구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특이한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전수되고 있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연구의 장르를 Cultural Primatology라고 얘기를 합니다. Cultural Primatology. 이제 Cultural Anthropology는 문화 인류학이잖아요. 근데 문화 영장류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거기 이제 보통 따옴표가 붙어 있는데 왜냐하면 정말 이것을 문화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는 아직도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어요. 문화라고 한다면 사회적 학습,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티칭, 적극적으로 티칭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우리 인간 사회는 티칭이 있잖아요.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이 있어야지만이 그 행동들을 아주 정교하게 따라할 수 있는데 침팬지 사회를 보면 원숭이 사회를 보면 모방 행동, 따라하는 행동은 있어도 정말 적극적으로 선배가 후배를 가르쳐주는 마치 그 고수가 이 하수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행동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식의 이제 연구들이 쌓이면서 사실 아직도 논쟁이 있긴 합니다. 그런 모든 논쟁들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이 제잉구달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까 제가 그 영장류 3인방 말씀드렸잖아요. 그 루이스 리키가 다 후원하고 보내준 제잉구달, 그 다음에 다이안 퍼시, 그 다음에 비르트 골디카스. 이 세 사람을 트라이메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또 프라이메이트, 영장류 학자의 그런 뜻에서 세 명의 일종의 메이트이면서도 또 세 명의 영장류 학자. 그래서 트라이메이트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분들도 결국에는 루이스 리키가 연결을 해줬죠. 그 세 명의 여성들 연구자들이 어떻게 그 유인원 연구를 시작했는지를, 그리고 또 그들이 뭐 어떤 연구를 했는지 그들의 일생을 조금 추약해서 쓴 책이 바로 유인원과의 산책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 책도 여러분들에게 강추를 드립니다. 세 명이 독립적이면서도 어떻게 루이스 리키라는 한 사람에게 후원을 받으면서 유인원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꾸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늘에서라는 책과 함께 유인원과의 산책도 여러분 추천을 해드려요. 제가 이제 세계 영장류학회를 갔을 때 그 영장류학자들을 만나면서 물어봤던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어느 학회를 가도 사실 국제학회를 가보시면 남자들이 뭐 많잖아요, 대부분. 특히 이제 자연과학 쪽 가도 여성의 비율보다 남성의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영장류학회만 가면 여성들이 한 70%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왜 영장류학회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많은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2001년에 선생님 모시며 다니면서 저도 질문했거든요. 제가 질문했을 때 전인구 선생님이 답하셨던 그 대답과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여성 영장류학자들이 들려줬던 대답들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들었던 제인구다 선생님 버전은 이런 거예요. 야생에서 어떤 동물들을 장기적으로 연구하는 거에 가장, 그 연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왜냐하면 여러분 5개월, 10개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1년, 2년, 3년, 10년. 제인구다 선생님은 야생에서 한 40년을 연구한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제인구다 선생님 말씀이 맞죠. 그 제인구다 선생님이 25년 정도를 연구하셔서 연구소로 쓴 책이 뭐냐면 곰비의 침팬지라는 책입니다. The Chimpanzee of Gombe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침팬지 연구를 집대성한 연구소입니다. 우리는 그 책을 모르죠. 왜냐하면 그건 연구소이기 때문에 침팬지 연구를 하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봐야 되는 책이에요. 자, 25년을 여러분 연구했습니다. 25년을 연구해서 그런 책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25년 동안 야생에서 어떤 한 동물, 한 종의 동물을 연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여러분 늘 신나는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늘 뭐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못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거는 이제 제인구 선생님의 어떤 특별한 대답일 수도 있는데요. 여성들이 공감력이 뛰어나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성들은, 특히 엄마들은 이 말 못하는 아이를 길러본 존재잖아요. 그 갓난 아기를 키우면서 공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말은 못하지만 무엇을 원하는지, 왜 제가 우는지, 슬퍼하는지 이것들을 더 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영장류학회에 가서 젊은 연구자들, 여성 연구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제가 제인구다 선생님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했더니 그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뭐 내가 여성이지만 내가 더 인내심이 많고 내가 더 공감력이 뛰어난다 생각하지는 않는다. 근데 그들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어쨌든 한 영역에서 누가 시작했는지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여성이기 때문에 비난받거나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눌리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심리적 안전감이 있는 연구 커뮤니티를 만드신 거죠. 왜냐면 제가 학교에서 이제 연구자들이 나가서 발표할 때 제인구다 선생님이 앉아 계시면 발표자가 어떤 순간이 있냐면 꼭 발표하다가 구다 선생님이 이거 혹시 그 아프리카에서 야생에서 이런 행동 보신 적 있어요? 꼭 물어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만큼 침팬지를 알고 계신 분이 없으시니까 내가 설령 못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그 분이 여성이시고 그리고 그 여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 연구를 더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권위와 그 심리적 안정감이 대단한 거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그 제인구다 선생님 만났던 그때 일주일간의 경험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되게 인간적인 분이세요. 그때 일주일간 제가 뭐 너무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 일을 마치시고 이제 일본으로 가시는 길이었는데 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그동안 일주일 동안 나 돌봐줘서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엽서에 이렇게 친필로 몇 마디 좋은 말씀 써주시고 Follow your dream 이렇게 써주시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엽서를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막 찾아봤는데 어딘가에 잘 모셔져 있어요. 제가 그걸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랬겠죠? 근데 못 찾겠어요.
혹시라도 다음에 나오면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엽서도 받아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려고, 가보로 물려주려고 갖고 있습니다. 영장유학을 여신 분이고, 그런 연구뿐만 아니라 제인 구달 인스티튜트를 만드셔서 침팬지를 연구하는 걸 넘어서서 이들을 보호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침팬지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그런 걸 교육하는 일을 앞장서셔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뿌리와 새싹이라고 하는 루츠 앤 슈츠라고 하는 청소년들의 환경 단체죠. 만드셔서 전 세계에 이제 그런 환경 보호라든가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 이런 것들, 그 교육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부가 있고 전 세계 한 100여 개 국가에서 이 지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동물을 그냥 사랑하셨던 분, 그 사랑 때문에, 그런 열정 때문에 또 루이스 디키라고 하는 훌륭한 후원자를 만나서 영장유학이라고 하는 침팬지 연구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됐고, 그래서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영장류 침팬지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는 연구자의 삶을 사시게 됐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환경을 보존하고 이 생태를 보존하고 지구를 살리는 역할을 하시는 일종의 운동가가 되신 이 제인 구달 선생님의 어떤 일관적인 삶, 너무나 존경스럽죠. 그분이 이제 이번 10월 2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슬퍼하시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특별한 어떤 교류의 경험을 갖고 있는 저 자신도 되게 슬펐고요. 제가 어떤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가 하면, 제인 구달 선생님이 하신 그 여러 가지 유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의 마음을 아직도 이렇게 뭉클하게 만들고, 아,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한편 또 이 말씀 때문에, 또 그분의 일생 때문에 제가 제인 구달 선생님은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어야 되는 분인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침팬지는 동물들이 인간 세계에 보낸 앰베서더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팬지는 동물들이 우리 인간을 위해 우리 인간의 세계에 보내진 앰베서더, 대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동물들이 대사를 만들어서 우리 인간 세계에 보낸 거예요. 그게 침팬지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침팬지는 우리랑 가장 가까운 살아있는 우리의 사촌종입니다. 유전적으로 얘기하면 98.4%, 99% 정도가 우리랑 DNA가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랑 침팬지가 가까운 것이 침팬지가 오랑우탄 가까운 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종의 거울이에요. 여기는 섀도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책에서는 인간의 그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거울 같은 존재이죠. 데카르트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만이 자아실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거울에 비친 모습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제인 구달 선생님 이후로 침팬지도 자아실을 갖고 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인지를 알게 된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동물과 유사한 점은 무엇인가? 우리와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알게끔 만드신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침팬지는 우리 세계에 보내진 대사, 앰베서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새로운 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동물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함으로써 그걸 보호하고 또 그런 생태계를 유지함으로써 보존함으로써 우리 지구를 구하는 이 일을 앞장서셨던 분. 이분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어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요? 저의 마음속의 노벨 평화상은 제인 구달 선생님이십니다. 아마 어쩌면 제인 구달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곤비강에 있는 침팬지들이 알게 됐다면 아마 그들은 오늘 하루 종일 그분을 애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장대기 하드커버에서는 제인 구달 선생님 특집으로 인간의 그늘에서와 유인원과의 산책이란 두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제인 구달 선생님을 추모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